네, 시장 상황 그리고 국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월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김일욱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참 이번 주 시간이 진짜 빨리 가지 않았어요? 이번 주는 저는 진짜 항상 한 주가 그러니까요. 길다고 그야말로 느끼는데 이벤트 위크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항상 이제 FMC 날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FMC 방송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오전에 사우나를 가는데 어제도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우나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면 이제 아는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어제도 또 어이구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김희욱 씨 하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아니 아는 척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앞으로 좀 아이 컨택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어제 많이 상하로 좀 털지 마시고요. 불편하셨나 네, 네. 봅니다. 네,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불편하지 좀 않은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할게요. 자, 편한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해보도록 하죠. 네, 오레곤대 경제학과 교수 티모시 듀입니다. 연준 예수 만나고 온 사람처럼 바뀌었다. 어제 FOMC 사실상 현재 금리는 실수라는 걸 인정했다. 역으로 시장도 증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 연준이 달라졌어요 이건데 제가 이게 회개했네. 드립이 아니고 네. 진짜 이 사람 인터뷰에 워딩이 더 그래요? 페드가 has come to Jesus라고 진짜 예. 이렇게 진짜요? 이야기가 네. 나왔네요. 저 애드립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짜 사람이 180도 바뀌어 버렸는데 근데 어제 FMC 이제 보셨지만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작년 12월 달에 2번에서 이제 아예 0번으로 바꿔 버렸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도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통화 정책에 미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번째 금리 인상까지 추진했던 연준이. 네. 그러면 역으로 시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온 경제 지표의 경우 다 좋았어요, 사실.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사실 지난 2월 고용 지표 3월 첫째 금요일에 발표됐던 솔직히 완전 쇼크로 나왔는데 실제로 3월 들어서 다시 고용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급등했어요. 급반등. 완전 대 서프라이즈 네. 특이할 뻔했네요. 이게 대 서프라이즈가 왜냐면 진짜 나왔고 숫자가 네. 너무 큰 폭이었어요. 마이너스 그렇죠. 4.1에 13.7은. 예, 거기다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예상과 일치하는 네. 수준으로 나왔고 그래서 어떤 경제 지표의 방향성이랄까 이런 게 지금 뭐 그냥 그날 윷놀이 수준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FOMC는 일단 그래 내가 실수했다. 비둘기파적으로 다시 시장을 케어해줄게. 그럼 시장에선 그만큼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니네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엄살이 안 통할 경우는 FOMC가 다시 매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갈 가능성은 우리가 지금도 네. 염두를 해야 된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왜요? 더 왜요? 아니 요거 예. 지금 워딩이 다음 거 일단 다음 거 네.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네네. 예. 오늘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먼저 이걸 딱 봤더니 오늘 뭔가 이거 애드립 같지 않아요? 뭔가 아니에요. 애드립과 의혹의 아니, 그래서 느낌이 일단 좀 읽어보고. 뿜뿜인데 한번 볼게요. 진짜 has come to Jesus.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일단 뒤로 조금 더 부디스트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아브히라샤 식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재정 정책 꼴빠라. 올해 세제 혜택, 수출, 이민자 빈자리, 트럼프 연준 압박 타당한 이유 있다.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요거의 워딩은 서킹 뭐였습니까? 헌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서킹 허니가 아니고 그럼요. 그 작년 2018년도는 피스칼 주스드 업. 그 정도면 꿀 빨았다고 의혹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시적 허용. 오케이. 시적 허용으로. 인정. 네. 인정. 즙을 서킹 짰다? 하니가 뭐예요? 꿀 빤다 그러니까 호주 즙을 짰다. 영주권자가 서킹 한이라는 참. 어쨌든 네. 작년 2018년에는 피스컬 주스더 주스더 업됐다. 네. 뭐 과즙을 빨아먹었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올해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는 그 작년의 경우 이제 법인세 인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제 네네. 과표하고 구간 다 변경되면서 사실은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또 절세 효과가 컸어요. 그게 소비로 이어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도 사실은 조금 이제 급한 거 아니면 네. 조금 재고 같은 거 쌓지 말고 이제 좀 줄이자 이거. 그 다음에 좀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기 힘든 환경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빈자리를 결국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채울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어제 2020년 내년 GDP 전망 보면은 상단이 2.1%였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3%를 내세우고 예. 있다 보니까 이런 0.9%의 갭을 결국은 유동성 발로 채워줘야 아하.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민자의 경우도 사실은 작년에 이민 정책 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다툴 때 민주당에서 이제 연구기관들의 자료 같은 거 갖고 와서 풀었는데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라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3%가 이민자고 미국의 경우는 13%가 이민자로 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산 소비 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분이 시민권자가 아닌 그냥 템포러리 신분이 네네네. 많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복지나 혜택을 줘야 되는 부담은 훨씬 적고 경제 활동은 또 하고 이러니까 네.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민자의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는 이 빈자리가 없는 것도 결국은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하면서 야 어제 형이 샀잖아. 오늘 네가 좀 사라. 근데 그 정도의 갭은 연준 유동성으로 막아지는 거긴 한가요? 이론적으로? 사실 뭐 지난 QE 1, 2, 3 뭘 봤을 때는 뭐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의 약발로 막아지기에는 지금 너무 약간 스테로이드 중독 증상이 있지 않나. 뭐 경기에 네. 대한 판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 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스테이트 스트릿의 마빈 로우입니다. 어제 경제 전망 하향, 경고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연준만 알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 거의 경기 침체 대비 수준이다. 우리 명민준 앵커하고 제가 좋아하는 또 음모론 네. 격의 이제 상황이 나왔는데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제 경제 전망을 하향한 거에 대해서 솔직히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12월 달하고 3월 달하고 사람이 너무 정말 진짜 맞아요. 예술을 보고 온 사람처럼 달라져 버렸는데 일종의 경고 의미가 담겼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연준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연준에서 하드 브렉시트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이 파행으로 갈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행성이 지구에 오고 충돌할 있다든지. 가능성이 하여튼 음모론이 거의 헐리우드로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네. 공유되지 않은 아는 무언가가 있다. 있지 않는 그만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갑자기 비둘기파적으로 할 수가 있나? 이상할 정도다. 이상할 이렇게 정도의 해석을 하면 되죠. 서프라이즈였다고 보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오늘 마감이 2.58%, 2.57%로 이제 마감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QE 1, 2, 3에다가 제로 금리 콤보일 때는 1.5%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어제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수직 낙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어떤 하락 추세는 거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서 지금 안전자산에 돈이 갖다 막 쏠리는 거의 그 정도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국채 시장이라고 봐도 특히 무관한가요? 10년물 국채 금리요. 근데 이랬다는 거는 독일 국채 10년물 국채가 0.6%래요. 그것도 사실은 양적 완화 시기에는 마이너스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요. 분트라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런데도 쏠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안전자산의 어떤 이 수급을 봤을 때는 작년에 금리를 4번 올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오히려 3%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락을 하고 있고 연준만 알고 있는 뭔가가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근데 저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책까지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부양책 안 그거를 먹힌다고. 월가에서 인정하고 지금 네. 중국이 저렇게 증시가 좋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중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네. 있는데 연준이 거기서 반대 스탠스를 채택하면서 그걸 통화 정책에 반영한다 조금 힘들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좀 복병이 있는 게 아닌가. 요거는 뭔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연구를 해서 좀 전달해 드려야겠네요. 근데 연준의 경기 전망도 매번 회의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사실 국내 언론들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 이걸 보고서 지금 괄호를 하고 지금 3월달 현재 보기에 그렇다. 6월달 돼가지고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막 휴가철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유가 같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갑자기 9월에 금리 인상을 올해 한번 연말에 단행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러면 또 그때 가서는 매파라고 할 건지 아니면 경기 자신감이라고 할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지금으로선 그렇다. 이걸 라는 걸로 봐야 단서에 되는데 놓고. 올해 금리 인상 없을 거라는 전망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샀다 이렇게 보도를 낸 거는 솔직히 조금 그래- 너무 네.
장님이 이렇게 뭐 만지 듯한 그런 분석이 아니에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적인 종목을 저는 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한 6분만 기다리면은 우리 라이징 스타가 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분만 저희와 뭐 라이징 스타 종목들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뭐 연준이 뭐고 브렉시트고 뭐고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1달러 70센트인데 네. 지금도 싼데 거기서 뭐 연준 매파 비둘기파에 따라서 얼마나 또 가격이 움직이겠어요. 사실 내재 가치와 수급으로 갑니다. 그 수급은 우리 라이징 스타하고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들 그리고 글로벌 회원들이 얼마든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어쨌든 어제 우리 증시도 보면은 코스피는 급등, 코스닥은 하락인데 네. 사실 외국인들의 투심을 반영하는 건 코스닥이 맞다고 보고 코스피는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었죠.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외국인 대량 순매수 때문에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었고 다른 거는 외국인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 국채 금리를 당분간 좀 주시를 하는데 뭐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반등했다고 하지만 국채 가격하고 주식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자, 다음 거 조금 넘어가죠. 지금 표면적으로 있는 수치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푸단대 단스콜 부소장 저스틴 펜도스입니다. 자, 어떤 말을 했을까요? 수출 중심 한국 경제 임계점에 임박했다. 브라질 경기 침체 초기 단계와 닮았다. IMF 권고 따라 적극적 재정 확대 나서야. 물론 사실 수출 품목은 달라요. 브라질은 사실 원자재하고 천연자원 중심이고 우리는 이제 IT하고 네네. 뭐 철강 이런 이제 산업재, 소재 중심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브라질 경기가 2014년도에 꺾이면서 꺾였을 때. 브라질 채권 박살나고 국내 모 증권사에서 브라질 채권을 많이 팔았는데 사람들이 막 항의하니까 이제 그 강당에 다 고객들 모셔놓고 이제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라고 세미나를 하는데 중간에 할머니 한 분 실신해서 실려 나가고 아이고야. 우리가 브라질 갔다 왔는데 브라질 생각보다 뭐 경착륙 우려가 적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 구두 막 날라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하여튼 그랬었던 심란하셨겠어요.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랑은 그때 좀 다르지 상황이 않나요? 뭐좀 비슷하다고 이 사람은 뭐 본인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비둘기파적인 이제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솔직히 만약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다 긴축과 금리 인상 시기였다면 우리 경제가 솔직히 회사채 금리 급등하고 막 힘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 좀 운빨이 받쳐줬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번 주 초에 네.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무디스에서 또 한국 기업들 관련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 솔직히 좋은 내용은 있기 힘들지 않나. 근데 화요일 날 우리가 무디스하고 지금 홍콩 현지 한국 소버린 네. 담당자하고 좀 전화 연결을 제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한번 연결해 보는 걸로 하죠. 어제 보고서 이주열 나오기 하루 전에 미리. 미리 따끈따끈하게. 좋네요. 이거는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그쵸. 기회가 아닐까 가만 있어봐. 싶습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래도 미리 그걸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이틀 거죠. 이틀 두 번 연속 반영하는 건데. 아이 그래도 그래도 전해드릴 위기가 건 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기회는 어디인가 있을 거니까 저희가 분석을 또 해드리면 되니까 그렇지 알고 않습니까? 대비하는 건 위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 거 볼게요. 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저스틴 지메네즈입니다. 한국 수출 2월에는 11%가량 하락했고 3월에는 5%가량 떨어졌다. 미중 무역 분쟁, 반도체 등 수출 의존형 리스크, 중국 경기 부양책은 올 하반기부터 약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니까 이 수출 의존형이라는 경제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드에 많네요. 예. 2월 달에는 두 자릿수 하락.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뭐 3월 달이 3월 1일부터 22일까지거든요. 이제 3분의 2 정도가 집계됐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5% 하락인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수출이 급감한 데는 대중국 수출이 12.6% 감소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의 수출 감소 폭이 25%. 사실 그런 와중에서 어제 외국인들이 그렇게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샀다. 결국은 연준의 이제 비둘기파적인 어떤 유동성의 향기를 맡으면서 작년 이제 연말에 진짜 심하게 팼잖아요. 특히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뭐 반도체 업황 둔화, 뭐 수요 둔화, 뭐 공급 과잉 뭐 이런 거 그냥 핑계로 된 거고 결국은 이제 유동성의 한계에 따라서 돈을 어디다 갖다 넣었다 뺐다 하는 데에 따라서 그냥 대형주 그리고 시총 크고 반도체 이런 게 제일 뭐 핸디하다, 좀 라고 편하게, 판단해서. 예, 액세서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런 미중 무역 분쟁을 만회해 주는 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인데 이 양회에서 이번에 나온 이게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우리도 손해를 봤으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또 이득을 보려면 하반기부터는 약발이 들 거니까 뭐 미리 들어갈 분은 지금 들어가도 좋고 아니면 하반기에 확인하고 가도 좋고 어쨌든 하반기에 해봤자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죠. 그렇게 3달 됐나요? 남았구나. 네. 7월부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FOMC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추가적인 해석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함께 해봤습니다. 김희욱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